인생 오전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인생 오후에는 위기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긴 노후가 다가오는데 먼저 경험하신 선배님들로부터 듣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관노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직무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저는 현직에서 35년 전체적으로 근무를 했는데 네, 일을 손에서 놓은 것은 18년 1월이고요. 2018년. 그리고 한 2년 정도 회사에 계속 적을 두고 있으면서 결국 이제 인생 오후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회사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 나오셔서 당황 좀 하셨나요? 대부분도 그렇지만 저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 특히 좀 자의적인 퇴사라기보다도 타의적인 부분이 컸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준비 없이 벼락 맞는 기분으로 그러셨어요. 나왔죠. 물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저희 세대들의 이런 퇴직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퇴직이란 게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간에 나오면은 사실 아쉬움과 또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게 어디에 있었나 생각해 봤더니 결국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내면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은퇴라고 하면 정년에 그만둔다라고 생각을 주로 하는데 그게 단 1년을 당기더라도 자의가 아니면 엄청난 혼돈에 빠질 그렇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조직 사회가 정년이란 개념보다는 명예퇴직의 개념들이 이제 커지죠. 네. 그러니까 물론 명예퇴직이라는 것을 자기가 사전에 준비해서 나는 이때쯤 해서 명예퇴직을 해야겠다 이런 분들도 개중에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퇴직자들이 정년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죠. 그 시점은 누구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 마음도 그렇고 아무튼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예측하지 못하게 이제 장수하는 시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은퇴는 빨라지고 그 여생은 많아진 그 상태에서 뭐 재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아무튼 계획할 일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책에 보면 1년의 깊은 방황과 5년의 실험 끝에 놀이 같은 일상을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초반에 그렇게 1년 동안은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나오게 되면은 네. 가장 큰 것이 갈 데가 없다는 거. 네. 매일 특히 이제 저희 베이비붐 세대도 앞으로 보면 뭐 이 이후의 세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매일 출근하던 공간이 없어졌다는 것은 이게 진짜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연을 날리잖아요. 네. 연을 날려다 잘못해서 연줄이 끊어졌을 때 그 전혀 내 의도하고는 관계없이 연이 그냥 귀뚱귀뚱 어디로 갈지 어디로 나를지도 모르는 이런 게, 이게 되게 사람을 그게 두렵게 만들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하고 있던 일이 없어졌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매일 피던 담배 흡연자가 내 호주머니에 담배가 없을 때 느낀 그런 불안감. 진짜 그 불안감은 겪어본 사람만이 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퇴직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감정? 이런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매일 눈 뜨면은 갈 곳이 없으니까 오전에는 그냥 방콕이에요. 이게 방도 안방에 못 있고 이 가장 갓방에 혼자 그 공간에서
뭐 특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갈 곳이 없으니까 그곳에 둥지를 틀어가지고 예, 내 나름대로 예. 그게 머물렀고 오후에는 이제 산에 가는 거죠. 산에. 산에 가는데 그래도 방향성이 잡히고 또 어떤 답이 있다면은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그렇게 그 채바퀴 도는 그런 일상이 겪어본지 않은 사람은 이해 못할 정도로 그럴 것 힘들죠. 같습니다. 그러면은 근무를 35년간 하시면서 왜 전혀 준비를 못 하셨나요? 이럴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준비라는 게 네. 보통 우리가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면은 경제적인 것을 염두에 두잖아요. 네네. 근데 대부분의 뭐 최근에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오는 그 콘텐츠들을 보면은 다 인생 오후는 그 경제적 측면, 돈에 관련된 측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작 나오고 보니까 이게 준비라는 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결국은 내 삶의 문제구나. 어떻게 잘 살아야 앞으로 긴 뭐 재수 없으면은 100세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120세로 120세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게 사실은 준비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근데 보통 일에 이렇게 좋은 말로는 몰입이지만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일에 매몰되어 있다. 매몰되어 있어 예, 그런 거. 맞습니다. 이게 아침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에 늦게 일 속에 계속 있다가 나오는 사람이 그 일에서 벗어나는 삶이라는 것은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어렵네요. 예. 듣기만 해도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저한테는 되게 힘들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1년을 하셨어요. 그렇죠. 1년에 좀 못 돼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뭔가 이게 돌파구를 찾아야겠다는 거 이런 생각. 그래서 제가 이제 지리산 그 단식원에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지리산 단식원에 간 것은 의식적인 어떻게 보면은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의식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게 저는 이제 그 변화관리연구소 그 소장 구분영 소장 되게 제가 좋아하는 분이고 그분하고는 관계도 깊은 관계도 맺었고 근데 그분이 사실 제가 간 그 단식원도 그분이 먼저 왔다 간 곳이고 제가 구들방도 우리 구분영 소장님이 쓰던 방이었고 이게 뭔가 내한테는 뭔가 의미 있고 의식적인 행사가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그걸 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 구분영 소장께서는 이 밥으로부터 자유스러워서 그런 의식적인 행을 했다고 그래요. 단식이란 것을. 이게 사실 저는 이게 밥으로부터의 자유보다는 사실 제 안에 아까 제가 그 자의적 퇴사보다는 타의적 퇴사에 가까운 퇴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엄청난 상처도 있을 뿐더러 화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 꽉 찬 화를 가지고 내가 살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뭔가 이게 좀 내려놓아야겠다. 내려놓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갔고 두 번째는 건강 문제죠. 이게 보통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은 그 약봉지 뭐 두세 개 정도는 전부 다 차고 살아요. 네, 그것이 뭐 혈압약이 됐던 당뇨약이 됐던 뭐 고지혈증약이 됐든 간에 대부분 움직임은 적고 또 많은 그 과식과 가음 이게 몸을 망가뜨린 결과죠. 건강을 좀 회복해야겠다. 건강을 회복해야겠다. 다행히 이제 그 단식원은 그런 건강에도 되게 관심이 많은 단식원이어가지고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고 또 세 번째는 진짜 어떻게 살아야 인생 오후를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좀 방향성을 좀 잡으러 들어갔었죠. 저한테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식원이라는 것이 피폐해진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 거네요. 그렇죠. 추스릴 수 있을 정도로 제가 2주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제 몸만 이게 제 몸과 마음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조금 화 같은 것을 좀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일종의 명상. 그렇죠. 마음 공부. 뭐 다른 걸 특별히 하는 게 없으니까. 예. 거기가 지리산 둘레길 9코스에 있는 곳인데 네. 그 매일 그 둘레길을 걸으면서 걷는 명상이죠. 예. 그러면서 그런 제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그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또 건강도 이게 술을 안 먹고 단식을 하면서 포도 단식을 하는데 그 소량의 포도만 먹으면서 내 안에 노폐물을 또 이제 또 좀 빼내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건강도 상당히 회복돼 가지고 뭐 지금도 그때 제가 그 혈압약을 끊었는데 지금까지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것 정도는 다시 또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단식원에 가시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화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큰 게 너무 일에만 내가 이렇게 몰빵을 했구나. 그러니까. 삶이란 게 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내가 너무 일만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 이게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저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일이 재밌어서 그랬는데 정작 나와보고 보니까는 일 위에 뭔가 좀 밸런스 맞는 삶을 살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럼 일이 재미있다는 거는 일 자체가 내가 원하는 일이어서일까요? 아니면 인정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일이 재밌었고 그런 원하고 재밌는 일, 재밌게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인정도 받게 되고 뭐 이런 그런 인정이라는 것은 이제 직장인들은 윗사람으로부터 인정도 있지만 그때 진급을 해가는 이런 게 약간 약 같은 것이죠. 마약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승진이 좀 더 빠르셨던 건 아닌가요?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승진은 좀 더 빠르고, 강한 마약. 좀 빠르고 또 어떻게 보면 평사원에서 임원까지 갈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와서 보니까 그 직장에 머무르는 동안은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나와서 내가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조금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게 조금 내 삶에 관심을 가졌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거. 그러면 지금도 후배들이 회사에서 지금 작가님이 살아오셨듯이 일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경우가 주변에도 많거든요. 그런 후배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가끔 뭐 후배들하고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후배들이 또 많이 찾아도 오고 연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당부하는 게 안배를 잘 갖춰라. 그래서 7대3 정도의 자기 삶을 가져라. 그럼 작가님 갖지 못하신 그 삶에는 무엇이 들어갈 것 같으십니까? 그 삶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줘요. 저도 그게 쪽에 아쉬웠고 했는데 일단은 이게 하나 정도 내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 하나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근데 왜 취미가 가장 먼저 제가 다른 것도 있는데 취미를 갖다가 얘기를 하냐면은 퇴직을 하면은 되게 관계가 많은 관계가 단절돼요. 그렇죠. 이게 직장에서 만나는 관계는 사실 이해관계로 만나거든요. 그게 선후배지간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 일로서 만나는 모든 관계가 다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만나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딱 그만두면 이해관계가 단절되잖아요. 관심사가 달라. 이게 이해관계만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관계도 단절돼요. 그런데 그 단절이 퇴직하게 되면은 아까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후배들에 대한 서운함,
아, 이 새끼, 내가 어떻게 저한테 해줬는데, 이 새끼 전화 한 통 없네? 이런 거. 이게 저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저는 후배들하고 관계가 되게 좋아가지고, 지금도 많은 후배들하고 연결고리가 끊기지 않고 하지만, 지금 최근에 저희 이제 세대들이 많은 퇴직자가 나오는데,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이 새끼 전화 한 통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야, 너는 그 후배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했는가 모르지만 후배는 그 내 선배하고 관계가 좋아야 내가 좋은 평가를 받고 그 좋은 평가를 받아야 내가 더 승진할 수 있다. 이런 이해관계가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냐.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옆에서 듣기에는 하던 일이 다 스톱이 되고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관계 쪽에 집착을 하듯이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 처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네네. 처지가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그렇게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취미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취미에서 사람을 만나면은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이해관계가 없고 그냥 공통 분모가 같기 때문에 되게 관계가 깊어져요. 맞아. 관계가 깊어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못 가르쳐줘서 안 가르쳐. 나누고 싶어서. 그죠. 네. 그런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퇴직하기 전에 그런 취미 공동체 하나 정도는 만들고 나와라고 제가 한 취미 거예요. 공동체. 네,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나와서 그 사람들의 위로가 진짜로 다른 사람들이 내 동료도 직장에 있던 그 후배나 선배들이 떠나는 나를 대하는 그 격려보다 그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되게 마음에 와 닿는다. 그게 퇴직하는 내 입장에서는 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그럼 그럴 수 있는 것들을 퇴직 전에 미리 40, 그렇죠. 50대에 만들어 그렇죠. 두면 좋겠는데 그런 게 어떤 사례들이 나와 보시니까 미리 준비한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많은 분들 뭐 후배들도 있고 저도 지금 나와서 그때 보니까는 그 친구가 그렇게 부러웠던 것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게 그 산악 동호회 산을 이렇게 해서 만나는 친구들인데 그런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조기 축구라든가 네네. 이런 거 축구 활동적인 친구들은 그런 그 주말에 새벽에 나가서 그런 조기 축구 동호회 같은 거 가입을 하는 친구들 보면은 항상 이게 그 뭐라고 할까요? 활기차고. 활기차요. 네. 그러니까는 부럽더라고 그게. 근데 그런 친구들은 뭐 왜 나는 똑같이 일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직장 생활 하면서도 저런 친구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저렇게 하면서 하는데 왜 나는 못했을까 하는 거 이런 거 있는데 사실 후배들한테도 권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만 하다 보면은 그게 내가 하는 일이 객관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밖에서 내 일을 보는 거하고 내 일 속에 묻혀 있어서 내 일을 생각하는 거하고는 되게 차이가 많아요. 일을 갖다가 잘하기 위해서도 유보 커뮤니티 활동, 특히 취미를 기점으로 하는 유보 커뮤니티 활동을 좀 하라고 제가 많이 권하는 거죠.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빨리빨리 업무 추진 위주로 많이 연습이 돼 있고 경쟁적이고 휴가, 여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성실성이 결여된 느낌으로 보는데 오히려 이렇게 노후가 길어질 줄 알았더라면 이게 나야 하는 취미들을 두세 가지 한 가지 깊이만 했어도 자의든 타의든 퇴사가 됐을 때 오히려 그럼 난 여기에 몰입하겠다 이게 자연스러웠을 텐데 맞아요. 그 부분이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굉장히 짠한 마음이 들고요. 그런데도 또 이제 몰입하시는 기질이시라서 1년의 방황을 찐하게 하셨지만 또 5년간의 또 탐구와 실험과 이걸 통해서 놀이 같은 일상을 찾으셨다고 해서 그 과정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는 의무와 책임에 의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만 하고 살았다면은 이게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고 싶었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앞으로
밀어놨던 것이 바로 그것이지 않냐. 근데 막상 하고 싶은 것을 찾으려고 해도 무엇을 내가 하고 싶은지가 쉽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평생을 거의 뭐 50, 60년 이래 긴 세월을 갖다가 우리는 주어지는, 공부할 때는 주어지는 답만 그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빨리 답을 풀고 문제를 풀고 막 이런 식의 공부를 해왔고, 또 직장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주어지는 일에 처리하다 보니까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내가 뭘 잘하고 뭘 진짜로 할 수 있는 것인가, 하고 싶은 게 뭔가, 이런 게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뿐만 아니라 이게 많은 그 퇴직해서 나오는 저 동료들, 친구들도 보면은, 야, 내가 뭘 잘하는가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교육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주입식 교육에 의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없는, 자기 타고남을 갖다가 찾을 수 없는 이런 그 어떤 시스템에서 배우고 또 일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일례로 제가 기타를 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노래 불러주는 사람이 그렇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퇴직하니까 시간도 많고 하니까 취미로 나도 기타를 배울까? 기타를 가서 배웠어요. 이 얘기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한 달 가고 2달 가니까는 자꾸 기타를 배우러 가는 그날이 확 싫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 다가오는 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야, 이게 아니네. 아니구나.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그 공방에 가서 목공을 하고 있는데요. 취미로. 이건 그래도 우연찮게 이제 후배를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선배님 그만 한번 나 이런 하고 공방에서 하고 있는데 선배님 한번 나오세요. 그래서 되게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뭐 대펜날을 갈고 톱질을 하고 끈을 갈고 이런 것을 하는데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몰입이. 그래서 야, 이게 재밌다. 이게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잘이란 것은 뭐 하다 보면은 잘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일단은 내가 이 일이 즐거워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그 목공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하고 싶어하고 뭘 잘할 수 있는 것인가를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신기한 게 나 자신인데 뭘 좋아하세요? 전 잘 묻거든요. 그 질문에서 한참 멍하니 바라보면서 아무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좋아하세요? 뭘 잘하세요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하면 또 잘하게 되고, 그렇죠. 잘하면 좋아하게 되는데 그 질문이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라는 게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님도 그 질문에 한 대 맞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이것저것 이제 하면서 목공 찾으셨고, 목공도 찾고, 그리고 이제 책도 시간 많으니까 내가 읽고 싶었던 책들 한번 읽어보자. 이러다 보니까는 또 그런 책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직장 다닐 때의 공부란 것은 사실은 업무 관련이죠. 업무 관련이에요. 내 공부가 아니고 그쵸, 남의 공부예요. 남의 공부. 회사를 위한 공부, 후배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뭐 이건 리더십에 관련 뭐 이런 책이다 보니까, 나와서 보니까 그런 책들은 전혀 내 삶하고는 관계없는 책들. 그래서 진짜 이런 책 한번 읽어보자 해가지고 이런 책을 읽으니까 내가 읽고 싶은 책 읽으니까 재밌더라고요. 어떤 책을 읽고 싶으세요? 저는 그 고전에 이 관심이 많고,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라든가 그 한비자, 뭐 이런 게 남성스러운 책들을 일단 읽고, 제가 구본영 소장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구본영 소장님이 쓴 책들을 그때 읽었는데 시간이 많으니까 다시 또 제가 이제 한 칸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남성적이면서도 감성적인 그 문장력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구본영 소장님의 책을 읽으면은 혹할 정도로 마음이 동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또 신영복 교수님 책을 또 많이 읽었고, 그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이게 책 읽는 것이 공부의 관점에서 하면 재미가 없는데,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으니까 읽는 것도 놀이가 되는구나.
취미도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이것도 그냥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놀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제가 다루고 있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놀이의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일단은 내가 하고 싶어야. 그렇죠. 남 시키는 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재밌어야 되잖아요. 여기 뭐 보고 있으면은 빠져들어야 되잖아요. 그 몰입의 즐거움이란 책에서 얘기했듯이 그냥 그 읽고 있으면은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불러도 모를 정도. 꿈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동안에 미루었던 것을 해야만 하는 것들,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미루었던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일상이 이제 조금씩 놀이 같은 삶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럼 요즘은 하루나 일주일에 어떻게 루틴이 정해지셨나요? 저는 보통 그 하루는 아침에 이제 동절기와 하절기와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하절기에는 아침 일찍 산에를 가요. 산에 가고, 왜냐면 한낮에는 더우니까. 산에 한 보통 3시간 정도 올라갔다 내려오면 3시간 정도 갔다 와서 아침 간단하게 먹고 스터디 카페. 스터디 카페에 가면은 학생들 다 이제 뭐 학교 가고, 저 혼자 큰 공간에 혼자 저 개인 사무실 같이 사용하는 것이죠. 거기서 뭐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통화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네. 그리고 가서 커피 한 잔, 그 무료로 제공되는 커피 한 잔 딱 해놓고 음악 들으면서 어제 쓴 글을 갖다가 이제 리뷰를 하는 것이죠. 매일 글을 쓰세요? 매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한 2시 정도까지는 써요. 또 이제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 2시 정도까지는 쓰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쓰고 싶은 책을 쓰니까 그 시간이 되게 매일매일 기다려지는 즐거움이에요. 다른 사람들 매일 스터디 카페에 앉아서 뭐 하냐 그러는데 저는 그 시간이 그렇게 좋아요. 시간이 빨리 가죠. 네, 빨리 가요. 그리고 2시 정도 간단하게 점심하고 이제 운동 가서 헬스 가서 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일반적이고, 저녁 때는 끝나고 나면 보통 6시 정도 이렇게 운동 끝나고 나면 6시 정도 되면은 저녁 간단하게 하고 그때 읽어요. 이제 책을 읽고 싶은 책 이제 그때 읽고, 책을 쓰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책들을 주문한 책들 또 그때 읽고, 이렇게 해서 좀씩 썸머리 해가면서 참고할 것들 정리하고. 그러니까 그게 하루의 일상. 그리고 물론 야 너는 친구도 안 만나냐 그러는데, 저는 친구 누구보다도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는데 대부분이 퇴직하기 전에는 밤에 만났다면은 퇴직 이후에는 점심에 만나요. 점심에 만나면은 일단은 길게 너무 오랜 시간을 갖다가 뺏기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술을 안 먹을 수 있다. 먹어도 반주로 한두 잔 정도, 이 정도로는 먹고 오니까 다음날 정신이 항상 맑죠. 이게 회사 다닐 때는 비몽사몽간에 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전날 술 늦게까지 마시죠. 피곤하죠. 그럼 아침에 가서 비몽사몽간에 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퇴직 이후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항상 맑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공방에 가죠. 공방에서 토요일날 공방에 가가지고 후배들하고 뭐 흔히 그냥 노가리도 풀고. 근데 되게 유익해요, 그 노가리가.